국민 라디오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조선의열단 약산 김원봉 제8회 임시정부와 거리를 두다.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맛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일제는 혼란스러웠다. 오는 자를 막지 않고 가는 자를 쫓지 않은 의열단. 이러다 보니 중국에 있는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의열단원인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의열단은 어떤 단체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장 김원봉 혼자일 것 같다. 오는 자 막지 않고 가는 자 쫓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김원봉의 스타일이었다. 김원봉은 일제를 타도하기 위해서라면 이념과 노선을 따지지 않았다. 당시 조선은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이 풍미하고 있었다. 두 주의의 주장은 인민 해방과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했다. 김원봉은 사실 공산주의보다는 아나키즘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아나키즘조차 독립운동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독립주의자였다. 그런데 그가 임시정부와는 거리를 뒀다. 왜일까?
어차피 우리 스스로 독립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우방인 미국에게 나라를 맡기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하자 임시정부 요인은 물론 김원봉을 비롯한 독립운동단체와 인사들이 대동단결해 리승만을 탄핵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전대미문이었다. 임시정부는 끊임없이 지역으로 파당으로 나뉘어 싸움만 벌였다. 독립은 요원해 보였다. 일본군을 탈출해 중경까지 걸어온 장준하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잖던가. 우리는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멀리에서 여러 어른들을 계속 존경하고 사모하면서 이보다 더 행복했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여기를 빨리 떠나 다시 일본군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제가 만약 일본군에 돌아간다면 꼭 그들의 항공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일본군 항공대에 들어간다면 저는 중경 폭격을 지원하여 여기 임정의 청사에 폭탄을 투하하고 싶습니다. 임정이 이렇게 니당 내당 하면서 겨루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선을 넘으며 이곳을 찾아온 것은 조국을 위해 죽을 자리를 찾자는 것이지 결코 여러 선배들이 일삼고 있는 강쟁의 이용물이 되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으로 저의 말씀을 맺습니다. 임시정부에 깊게 몸담고 있는 안창호 선생은 별동부대처럼 활동하던 의열단이 못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김원봉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 원봉군. 네, 도산 선생님. 지금 자네들이 폭탄, 총탄을 아무 규율 없이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임시정부 군사당국 아래에 들어가서 실력을 키운 다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대거 공격하면 어떨까? 저희 보고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왜? 듣기 싫은 말인가? 저 배가 산으로 가는 임시정부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나? 이건 마치 이명박이 나한테 안창호 선생이 아니라 안창호 씨라고 했을 때만큼 매우 씁쓸하군. 아니, 도산 선생님, 선생님도 이명박이를 아십니까? 온 강을 녹색 동물로 만든 저 천하의 야부리꾼 전대미문의 뻥쟁이를 모른다 해서야 내가 어찌 민족 지도자일 수 있겠는가. 특히 이명박이는 내가 주창한 국토 개조론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국토 개 조론으로 만들었단 말일세. 국토 개조론이라. 나는 국토와 강산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거듭거듭 강조했어. 그런데 이명박이는 국토와 강산을 훼손하면서도 그게 내 뜻과 같다는 것이야. 이런 젠장할. 그래도 지금 시점은 아직 이명박이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인데. 잠깐 작가가 농을 섞어봤다. 둘 사이가 너무 심각해서. 진짜 역사적 사실로 돌아가보자. 선생님, 임시정부로 과연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방끈 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체불명의 이승만이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정부로 말입니다. 정통성도 자존심도 없는 저 조직, 그렇지 않아도 인물 군사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파벌 싸움으로 세월 보내는 저 임시정부로 과연 도탄에 빠진 조선 민중들에게 광복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냐 이겁니다. 내가 자네한테 임시정부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열단이 마치 김원봉 개인의 사조직처럼 보인단 말씀이야. 이걸 궁조직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의열단 활동의 지속성 또 전문성을 도모하자는 게지. 김원봉이 하나 잡혀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의열단이어서야 되겠는가? 선생님, 우리가 무슨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존을 도모하지도 않고 불나방처럼 소진하고 말 조직을 뭐하러 만드나? 지금 임정은 해체해야 할 수준입니다. 독립할 역량도 없으면서 버티기만 하는데 고국에 계신 동포들에게 헛된 희망만 안겨주고. 자네들처럼 무장투쟁만 하다가는
테러리스트로 묶이기 딱 좋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당신이 임정에 참여해서 바꾸라고. 들어가서 바꾸라. 팝을 투쟁하다가 늙겠습니다. 저희의 길을 가겠습니다. 임시정부로는 안 된다는 회의론에는 이동휘도 함께한다. 그는 아나키스트라기보다는 공산주의에 가까웠다. 이동휘는 1920년 5월 상하이에서 고려 공산당을 창당하고 사회주의를 통한 독립운동 방안을 모색했다. 러시아 레닌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다. 이 돈 일부는 의열단에 흘러들어갔다. 김동지, 나 이동휘요. 네, 총리 아까. 임시정부에 합류 안 한다고요? 아시는 대로입니다. 나와 함께 공산주의 운동해볼 생각은 없어? 공산주의요? 아닙니다. 생각 없습니다. 당신은 무장혁명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조국의 독립을 원하지 않소? 공산주의 운동이 유일무이한 답이에요. 그렇긴 합니다만서도. 물론 김원봉이 공산주의 세력과 관계를 단절한 것은 아니었다. 뒷날 공산주의 세력과 상당한 수준의 협력을 한 점은 여러 자료에서도 나온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는 항일투쟁을 위해서는 어떤 단체나 국가와도 연대한다는 유연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다시 이동휘의 말. 소련은 피압방 민족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도 없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지금 흑묘, 백묘 가를 때입니까? 기억하시죠? 파리 강화회의에서 참석했던 한국 대표. 미국은 한국 대표 앞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소련은 지금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고 또 식민지 민족 해방을 그 어떤 열강보다도 열심히 대변하고 있잖아요. 김원봉과 안창호, 또 김원봉과 이동휘. 그 둘은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달랐다. 김원봉의 또 다른 관계인으로 이 사람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신채호다. 김원봉은 치열한 행동가, 신채호는 치열한 연구가로 알려져 있다. 김원봉의 학구열은 대단했고 신채호의 행동주의 또한 강고했다. 나 김원봉. 난 총칼만 들자는 주의가 아니다. 난 민족주의, 공화주의까지 두루 연구했다. 나 신채호. 망명 초기부터 무장투쟁론을 제기하면서 임시정부와 맞섰고 틈틈이 행동에 나섰다. 두 사람은 안창호, 이동희와 달리 너무나 잘 통했다. 저희는 지금 상해에서 외적을 무찌를 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구경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의열단의 혁명선언도 선생님께서 초안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좋지. 함께 가보세요. 두 사람은 그 뒤 상하이에서 약 한 달 동안 여관방에 앉아 한국 독립운동사의 불후의 명작인 의열단 선언을 집필했다. 공식 명칭은 조선혁명선언. 일부를 소개한다.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보아 구별될 뿐이요 정신상에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 폭력을 파괴하려는 것은 제1은 이족 통치, 즉 다른 민족의 통치를 파괴하자 합니다. 제2는
특권 계급을 파괴하자 합니다. 제3은 경제약탈 제도를 파괴하자 합니다. 제4는 사회적 불균형을 파괴하자 합니다. 제5는 노예적 문화 사상을 파괴하자 합니다. 그런즉 파괴적 정신이 곧 건설적 주장이라. 나아가면 파괴의 칼이 되고 들어오면 건설의 기가 될지니 파괴할 기백은 없고 건설할 치상만 있다 하면 500년을 경과해도 혁명의 꿈도 꾸어보지 못할지니라.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이요 둘이 아닌 줄 알진대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조선의혈단 약산 김원봉. 지금까지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해설과 출연의 보이스피 그네셔스, 제작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